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카이스트 외국어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스트 외국어 전형은 12월 12일서부터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얼마 남지 않았죠. 많은 분들이 이제 해외고등학교 졸업자 전형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국내 대학에서 해외고등학교 전형을 가지고 있는 학교는 사실은 카이스트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연세대학교 학생고등학교 국제형이 있지만 그건 이제 해외고의 선발 인원을 한정해서 선발하고 있는 것 뿐이지 해외고등학교 졸업자 전형을 별도로 두고 있다고 볼 수는 없죠. 어찌됐든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가장 친화적이고 적합한 전형이 카이스트 외국어 전형,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학생고등학교 국제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12월 12일서부터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카이스트의 원서를 쓰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한참 준비를 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카이스트 외국어 전형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모집 인원이 40명 이내 정도로 모집 인원을 선발하고 있는데 지원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외국에서 마지막 3년 이상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2023년도 8월 기준으로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인 분들이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자, 전형 방식은 서류평가 방식 또는 이제 면접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지원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를 바탕으로 학업의 성취도, 학교 생활의 충실도, 그 다음에 인성이나 도전, 창의, 배려,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서류평가를 실시하게 되고요.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면접평가를 선별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 전형 일정 보시게 되면 입학 지원서 작성이 2022년 12월 12일서부터 12월 26일 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서 접수 일정이 얼마 안 남았겠죠. 자, 두 번째는 서류 업로드 기간은 2022년 12월 12일서부터 1월 16일 정도까지 서류 업로드 하게 되는데 카이스트가 다른 대학에 비해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조금 복잡해요. 좀 많기도 하고 내용도 좀 더 복잡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합격자 발표는 2023년 3월 24일 날 합격자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제출 서류는 간단히 요약하면 입학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 증빙 서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교사 추천서, 그 다음에 독서 이력 목록, 그 다음에 고등학교 프로파일 또는 공인시험 성적. 공인시험 성적은 공인어학 성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 같은 서류들이 필요로 하고요. 하단에 나와 있는 지원 자격 조건에서 우리가 꼭 읽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자,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 학교나 외국 교육기관 및 국제학교 출신자는 지원하실 수가 없고요. 또 해당 국가의 교육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학제상 월반 또는 조기 졸업 시 관련 법령 및 출신 학교의 증빙 서류를 포함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대신 전 편입학 시 월반한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이 점을 꼭 우리가 알아두시고 원서 지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출 서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출 서류에서 첫 번째는 입학 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쓰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많은 분들이 자기소개서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함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카이스트도 마찬가지고 서울대도 영어나 한국어로 자소서를 쓰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영어를 쓰는 게 더 낫냐 한국어를 쓰는 게 더 낫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에서 재학기간이 길어졌을 때의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이스트 같은 경우도 졸업 시점으로 해서 외국에서 3년 정도의 시점이 되어져야만 해외고로서 지원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외국고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재학한 기간이 길어지게 되어지면 국내 대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이 학생이 한국어 구사 능력이 되느냐 또는 한국어를 충분히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한국어로 이루어지는 수업을 들을 수가 있느냐 한국어 구사 능력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서울대학교 자기소개서를 쓸 때 또는 카이스트의 자소서를 쓸 때 한국어로 자소서를 쓰는 게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비슷한 예로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학을 간다 라고 생각하면 미국의 대학을 갈 때 영어로 자기소개서를 쓰지 않고 한국어로 자소서를 쓴다 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대학에서 관심 있는 부분들은 이 학생이 과연 영어 구사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미국의 대학에 충분히 다닐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보기 때문에 언어 구사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와 한국어로 자소서를 쓸 수 있다 하더라도 카이스트나 서울대학교 자소서는 뭐를 쓰는 게 좋다? 한글로 자기소개서를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평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자소서를 평가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는 대학교 교수님들이실 수도 있고 또 입학사정관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대학의 교수님들이다 하더라도 영어로 쓴 자소서보다는 한국어로 쓴 자소서가 읽기에 편하고 학생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어떤 느낌들을 정확하게 전달받기가 더 용이하다. 이런 점들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읽는 사람이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글을 쓰는 게 낫지 않겠나. 두 번째는 내가 해외에서 오랜 기간을 체류했다면 한국어 구사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영어보다는 한국어를 쓰는 게 좋다. 일부 분들은 나 영어 잘한다. 나 외국에서 영어 오래 생활했고 그렇기 때문에 영어 잘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게 우리가 이제 영어권의 대학으로 대학을 갈 때는 영어 구사 능력이 뛰어나다는 게 중요한 거고, 한국으로 대학으로 올 때는 한국어 구사 능력이 뛰어나다는 부분을 보여주는 게 더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자기소개서는 지금 보시면 이제 이따가 자기소개서 문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카이스트 자소서가 상당히 좀 까다로워요. 글을 쓰기가. 그 점은 이제 잠시 후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 증빙서류인데, 교과와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3개씩 각 한쪽씩 제출이 가능하다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 기재되어지는 내용들 중에서 교내 활동 또는 교내 동아리 활동, 학술과 관련해 되어진 활동들 중에서 자소서에 기재가 되어지는 내용들을 증빙 서류로 제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활동 요약본 또는 논문의 제출은 불가능합니다. 자, 공인시험 성적을 제출하시게 되어질 때 SAT나 AP나 ACT 성적은 반드시 온라인 리포팅으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IB 디플로마는 최종 점수가 있는 경우 반드시 온라인 리포팅으로 제출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GC A레벨 최종 점수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 성적표를 스캔하여 업로드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상 점수로만 지원 시 조건부 합격이 부여될 수 있으며, 이후 최종 점수를 제출하지 않거나 예상 점수가 최종 점수의 차이가 클 경우에는 합격, 입학 취소 또는 장학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IB 디플로마 같은 성적은 7월 초에 성적이 발표가 되어지다 보니까 IB 학교에 다니시는 분들이 우리 카이스트의 원서를 쓰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파이널 점수가 아닌 성적을 가지고서 원서를 쓰시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컨디셔널 오퍼를 받게 되어지고 IB 성적의 최종 점수에 따라서 합격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공인 외국어 성적이라고 할 수 있는 토플이나 토익이나 탭스나 IELTS나 HSK나 또는 JLPT, 델레 이런 성적들 같은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공인어학 성적은 제출하지 않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인시험 성적, 표준학력 지표는 제출을 받는다는 점, 이 점도 우리가 참고로 보실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 서류 중에 하나가 독서 이력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요. 독서 이력 목록을 작성하는 그 전형은 일반이나 학생부 교과 또는 고른기회 전형, 외국어 전형에서 독서 이력 목록을 작성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독서 이력 목록은 약 5권 정도로 해서 도서명과 저자, 출판사만 기재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하단에 게시가 되어져 있는 내용은 학업 외 역량 면접 시 위에 도서를 읽게 된 계기와 의견,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 이력 목록을 작성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카이스트에서 뽑고자 하는 인재는 3가지 유형의 인재를 선발하고자 해요.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 내용을 기본적으로 알아야만 우리가 서류를 작성할 때 또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도 기본적으로 카이스트에서 선발하고자 하는 인재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카이스트에서는 핵심 가치 C3라고 해서 첫 번째는 챌린지, 도전 정신을 뽑아요. 두 번째로 뽑는 것이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을 뽑고 있고요. 세 번째는 케어링 해서 배려, 이 3가지를 뽑고 있는데, 당연히 카이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도전정신과 창의성이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도전 정신에서는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지식탐구가 즐거운 자기주도적 학생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자기주도 탐구 역량의 핵심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창의성에서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는 열정과 도전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학생, 결국은 도전정신과 탐구정신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높은 윤리의식과 협력정신으로 국가와 사회, 인류에 기여하려는 학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외국어 전형이라 하더라도 카이스트에서 선발하고 하는 인재상은 특기자 전형과 같은 인재상을 원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자기주도성, 그 다음에 도전정신, 그 다음에 탐구적인 역량에 포인트를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학업 및 활동의 역량의 우수성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 카이스트의 경쟁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스트는 2020년도에 40명 내외를 선발했는데 지원자가 348명, 경쟁률이 8.70의 경쟁률이었어요. 2021학년도에는 10.75, 2022학년도는 11.61 정도의 경쟁률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꽤나 높죠. 그렇죠? 물론 카이스트가 우리가 원서를 쓰시게 될 때 수시 지원의 원서 횟수는 6회, 산업대학 같은 경우는 수시 원서 지원 횟수에서 제외가 되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웬만한 조건이 되어지면 한 번쯤 원서를 써본다 라고 하기 때문에 경쟁률을 그 부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카이스트 대학 자체가 아주 상위권 학생, 우수한 학생들만이 원서 지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점을 고려하게 되어지면 경쟁률은 무척이나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해볼 만한 사항은 뭐냐면 카이스트에서 발표한 내용들 중에서 외국 고등학교 출신자 입학자 수를 확인해 보면 카이스트에서는 2022학년도, 2023학년도에 모집 인원이 40명 내외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실제로 2022학년도에 선발되어진 외국 고등학교 학생은 16명, 2021학년도에 선발된 학생은 18명이었어요. 요점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대학에서 선발하겠다고 하는 인원 40명이지만 이 40명이 100% 선발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특히 수시 전형 같은 경우는 모든 전형에, 이것도 수시 전형에 포함이 되겠죠. 수시 전형의 모든 전형들은 어떤 게 있냐면 대학에서 원하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업을 충분히 이수할 수 있는 학업적인 역량과 준비 정도가 되어지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대학에서 선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원을 100%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명이 지원한다고 해서 대학에서 100%를 무조건 다 성적과 관계없이 40명을 선발하는 것은 아니다. 요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럼 40명 중에서 16명, 18명을 뽑았냐?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죠.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지원 자격에서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로서 외국에서 마지막 3년 이상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들은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들어온다는 점 보기 때문에 이런 점들까지 생각해보면 결국 카이스트의 경쟁률은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서를 쓰거나 카이스트를 준비하게 되어질 때 카이스트가 수시 원서 접수 6회 이외의 원서 지원이기 때문에 일종의 보너스 개념이니까 그냥 한 번쯤 막 써보자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어렵죠. 경쟁률도 높고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되는 서류는 매우 까다롭고 거기다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실제 내 성적으로 카이스트에 붙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잘 판단하시고 난 다음에 원서를 쓰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카이스트에 붙었던 학생의 하나의 합격생의 스펙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학생이 똑같은 지표를 가지고 붙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합격하는 학생들마다 다양한 학력 지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정도 성적이면 붙는다. 또 이 정도 안 되면 못 붙는다.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카이스트 합격생의 하나의 스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학생은 IB 디플로마의 고등학교 출신이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외국에 있는 고등학교 유형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IB 학교도 있을 거고 AP 학교도 있고 또 A레벨도 있고 일반 로컬도 있고 여러 가지 고등학교 유형들이 있는데 어쨌든 고등학교의 형태에서 제일 신뢰도가 높은 거는 국제학교, IB 디플로마 학교의 신뢰도가 높은 편입니다.
IB 디플로마이고 IB 성적이 파이널 점수가 최종적으로 44점 정도를 맞았어요. 사실 IB 디플로마 파이널 점수를 43점 정도 맞는 학생들은 대부분 카이스트를 원서를 써서 붙이고 난 다음에 의학계열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카이스트에 실제 붙고 난 다음에 의학계열로 빠져나가는 학생들의 비율도 상당히 많다는 점, 요 점도 우리가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GPA 성적은 4.3 기준에서 4.23 정도 되기 때문에 성적은 매우 우수한 성적이었고, SAT 점수는 1550점, 그 다음에 AP 같은 경우는 매크로가 5점, 마이크로가 5점, 캘쿠러스 PC가 5점, 그 다음에 케미스트리는 4점 정도 맞아서 AP는 3개 과목에서 5점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ACT는 지금 보는 것처럼 영어나 수학 같은 경우는 36점을 맞았기 때문에 비교적 좋은 성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적은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IB 성적이든 또는 SAT 성적이든 AP 성적이든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스코어가 매우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실제 카이스트에 붙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SAT 점수나 AP나 또는 예를 들어서 IB 디플로마의 성적들이 대략적으로 이 정도 선에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실제 IB에 붙는, 카이스트에 붙는 학생들이 결국은 3년이나 12년 특례의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대부분 의학계열 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바로 의학계열 의대 바로 밑에 있는 성적대가 카이스트의 성적대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양한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병원 인턴 활동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 활동 경력도 있고, 그 다음에 화학 올림피아드 동상도 받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진행하는 바이오메디컬 클럽에서도 활동도 했기 때문에 다양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학력 지표를 갖추어야만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이런 지표가 있어야만 붙는다. 이런 지표가 안 되면 무조건 못 붙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카이스트가 수시 원서 접수 6회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무조건 원서를 쓰자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다. 아까도 봤던 것처럼 경쟁률이 매우 높다는 점을 우리가 꼭 고려하실 필요가 있고, 또 카이스트 자체가 최상위권의 대학이다 보니까 아주 높은 학력 지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원서를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본인은 이 정도의 학력 지표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나는 이 정도의 학력 지표는 아니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이스트에서 뽑고자 하는 도전정신이 뛰어나다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창의성이 뛰어나다든가, 나의 우수성을 입증할 만한 기타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해보면 또 도전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기소개서의 문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이스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C3가 있다. 그 C3가 바로 무엇입니까? 도전정신과 그 다음에 창의성과 그 다음에 배려, 이 세 가지를 품고 있는 거고요. 그거를 자기소개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1번 문항을 보니까 카이스트는 질문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스템 분야에 평소 가지고 있던 남다른 자신만의 질문에 대해서 작성하고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를 기술해 주시기 바란다. 스템 분야라고 하는 것은 사이언스나 테크놀로지나 엔지니어링이나 매스 분야에 해당이 되고요. 첫 번째는 자신만의 질문을 300바이트 이내로 작성하고 그 다음에 질문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1600바이트의 글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본인에게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건 학습과 교내 활동이죠. 일반적인 대학들의 자기소개서 문항과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고, 특히 1번 문항이 카이스트만의 자기소개서 문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결국은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본인이 탐구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탐구정신과 도전정신을 직접적으로 묻고 있기 때문에 문항적으로 봤었을 때는 1번 문항의 중요성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3번 문항에서는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타인과 공동체를 위한 노력과 경험, 이를 통해서 배운 점을 기술해 주십시오. 바로 이제 C3 중에서 케어링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본인의 꿈과 관련하여 카이스트에 진학하여 꼭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해 기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아마 모든 대학의 자기소개서 문항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자소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외국어 전형이긴 하지만
카이스트 대학의 특징, 또 카이스트에서 강조하는 특징을 고려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특기자 전형과 같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우수성 또는 활동의 우수성 또 탐구정신이나 도전정신을 보여주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학업 및 활동의 우수성들이 되게 중요하게 강조가 되어지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쓰게 되어질 때 조금 더 내용을 깊이 있게 서술하는 것이 장점이 되겠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주도성과 도전정신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카이스트에서는 이제 교사 추천서를 요구하거든요. 근데 교사 추천서도 꽤나 내용이 구체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이 쓰시게 되어질 때 자기소개서가 있고 교사 추천서가 있기 때문에 자소서와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가 서로 두 개의 서류 간에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적절히 보완할 수 있도록 역할이 배분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쓸 때 교사 추천서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꼭 우리가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데 교사 추천서에서는 4개의 문항, 3개의 문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항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아카데믹 컴피턴스예요.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인 역량과 능력이고 이 안에서 묻고 하는 것이 이 학생이 과연 도전과 창의성을 즐겨하는 학생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담당 교사로 하여금 학생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인 역량뿐만 아니라 학업에 있어서 얼마나 학생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문항에서 묻고자 있는 것은 interpersonal relationship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케어링에 해당이 되겠죠. 교내 활동에서 또 학급 활동 내에 있어서 얼마나 교우 관계가 좋고 학생이 긍정적인 인성을 갖추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고 있고요. 세 번째 문항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외의 요소,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역량이라든가 아니면 성장을 이루었던 사례라든가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기타 요소에 대해서 묻고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1번 문항에서 핵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사 추천서를 학생들이 쓰는 건 아니죠. 당연히 이제 담당 교사가 쓰긴 하겠지만 교사 추천서의 내용과 어찌됐든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적절히 역할이 분배가 되어지면서 학생의 장점들이 분야에서 곳곳에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카이스트는 어떻게 보면 어떤 대학들보다도 서류 제출이 복잡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소개서도 꽤나 복잡하고 그 다음에 교사 추천서의 내용도 복잡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또 쓰는 독서 이력 목록도 작성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증빙서류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 정도를 조금 더 철저하게 잘 진행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카이스트 원서 접수까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불과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이프리미에서는 카이스트 자기소개서 첨삭을 진행을 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쓸 때 학생이 써놓은 글을 가지고 내용 수정하는 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첨삭이지만 그렇게 첨삭을 하다 보면 사실 글이 전혀 안 바뀌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학생들이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몰라요. 그리고 자소서는 입시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소개서 1, 2, 3, 4번 문항에서 어떻게 내용을 구성하고 어떻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시키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보여주는지 잘 모르다 보니까 자소서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첫 번째는 자기소개서의 설계 구조를 짜는 과정입니다. 자기소개서 설계 구조를 제가 직접 구조를 짜게 될 거고요. 구조가 짜여지고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게 되면 다시 분야별 선생님들이 배정이 돼서 첨삭을 하는 과정들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 물론 학생이 먼저 초안을 작성하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결국 학생이 쓰는 글 그리고 학생이 장점이 돋보이는 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이스트의 자소서는 결국은 특기자 전형의 자소서와 비슷해요. 결국은 학업적인 역량, 학업과 관련된 활동의 역량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내용을 서술하고 학구적인 내용을 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글쓰기에 매우 어려운 점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하이퍼리비에서는 카이스트 자소서 첨삭을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계시는 분들이거나 국내에 계시는 분들, 희망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온라인으로 또는 학원에 직접 오셔서 방문 상담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이퍼리뷰로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